영암 F1 경주장을 유스호스텔과 직업체험관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과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 점수 조작과 집단 세습 채용 등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함께 이끌었던 맷 윌리엄스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과 김병현이 오늘 한평 기아 챌린지 필드에서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은 전남의 대표적인 애물단지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지었지만 뚜렷한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물단지였던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최고 시속 350km를 넘나드는 꿈의 자동차 머신 F1. 지난 2010년 지구촌 최고의 스피드 축제를 연 전남은 단번에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중심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막대한 개최료 부담과 흥행 실패가 이어지면서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3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잃어가는 F1 경주장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1 대회 당시 VIP 관람석이었던 패독 빌딩은 서남권 최초의 직업 전문 체험관으로 탈바꿈하고 경주팀이 머물렀던 팀빌딩 9개 동은 22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됩니다. 자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 아주 뷰도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2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좀 있었죠. 트랙 주변에 자전거 도로와 트레킹 코스를 비롯해 자연 숲이 조성되고 드라이빙 체험 시설과 모터 레포츠 게임장, 드론 연습장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이 곳곳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모터스포츠 매니아들만의 공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진로 체험을 하면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에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찾고 싶은 명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애물단지였던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은 오는 2022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사업 추진의 관건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정민 기자입니다. 꿈의 레이스를 위해 4,200억 원을 들인 F1 경주장.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가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도의 구상대로 F1 경주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면 168억 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 지원을 통해 확보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남도 의회 예산 심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빚잔치로 끝난 F1에 대한 도의회 불신을 잠재우고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에 명확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목포 문화재 거리, 해상 케이블카 등과 연계하면 F1 복합 문화 공간이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영암 월출산, 해남 대흥사를 연계된 주변 관광지에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할인 쿠폰제, 그리고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마리나라든지 요트 마리나를 활용하는 섬 해양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자전거 도로 등 일부 시설은 올해 말 착공하고 직업체험관과 유스호스텔은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영암 F1 경주장이 우려를 떨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림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실시한 현장 평가에서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가 국립난대수목원의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 대상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 점수 조작과 집단 세습 채용 등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삼촌 찬스에 이어 간부 직원들이 서로의 아들 면접관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품앗이 면접까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의혹 외에도 서류 전형 시에 직원 6명이 친인척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 점수를 임의로 부여한 사실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에만 전현직 보직자의 자녀 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추가로 집단 세습 채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자녀 고용세습 의혹, 채용비리 관련 자료 은폐 의혹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의혹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환 전 사무국장이 지난 18일 자신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기 꿈과 희망을 위해서 성실하게 매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꿈을 짓밟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 등 기초 수사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늑장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빠 찬스부터 품앗이 채용까지 각종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의 실체와 규모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남 지역 여성의 기대 수명이 85.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이후 점차 늘어나 오는 2045년에는 89.6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전남 지역 남성의 기대 수명은 78.4년이며 오는 2045년에는 84.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함께 이끌었던 김병현과 만났습니다. 16년 만에 재회 현장을 김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짓자 선수들이 기쁨을 나눕니다. 당시 애리조나의 4번 타자이자 3루수 윌리엄스와 마무리 투수였던 김병현. 우승의 주역인 두 사람이 기아 타이거즈 훈련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팀의 막내급 선수였던 김병현이 깍듯이 인사하자 팀의 주장이었던 윌리엄스 감독은 등을 토닥이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둘의 만남은 2003년 김병현이 팀을 옮기면서 헤어진 지 16년 만입니다. 광주 출신인 김병현은 윌리엄스의 고향팀 기아 감독 임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옛날 필름을 한번 돌려보니까 정말 잘 치고 정말 수비 잘하고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정말 멋있었던 야구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가 광주 기아 타이거즈에 온다고 하니까 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오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윌리엄스 감독은 옛 동료인 김병현의 조언을 기대했습니다. Yeah, we haven't had that discussion, and he'll be a part of the organization for sure. 선수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김병현의 평가대로 윌리엄스 감독이 이끌어갈 기아의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가 구글과 유튜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5.18 가짜뉴스 콘텐츠 규제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방심위가 5.18을 왜곡한 웹사이트 게시물과 영상 127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 중 9건을 제외하고선 여전히 게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방심위가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4척이 잇따라 납포됐습니다. 목포의 경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6.3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선적 86톤급 어선 A호 등 2척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낮 12시 40분쯤 가거도 남서쪽 79.6km 해상에서도 중국 어선 2척이 같은 혐의로 납포됐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호남 지역 국도변에 졸음쉼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호남 지역 국도에 졸음쉼터 12군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졸음쉼터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 조작 사태에 대한 1인 시위 100일을 맞아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